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로 담납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복되고 하루가 한 주간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성의롭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연휴 길죠? 이 기간 동안에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복된 연휴 설명절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위기가 돼서 이번 주일날 그 설교를 하나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준용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치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게 문제냐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또 좀 목사님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설교 제목을 바꾸었어요. 예. 나라가 위태로운데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 주장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설교 준비할 때는 성경 참고하고 다른 서적 참고하고 그랬는데 이번 설교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수정빈학교 교장 선생님, 직원, 학부모, 졸업생, 교회 분들 이런 분들 저런 분들한테 전화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정비전학교와 수정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지 설교 조금 다른 차원인 것은 이해하시고 목표는 같잖아요. 네. 자, 네. 마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수정비전학교 마크인데요. 학생들 배지입니다.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 제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이제 국제학교니까 영어로 좀 한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정비전학교. 그 다음에 밑에 책이 있죠. 그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 학교가 개교된 해입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은 세계 지도예요. 온 세계를 품고 세운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하늘에 세 개 있는데 가장 가운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양옆에 것은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예, 이게 교훈입니다. 이런 뜻, 이런 지진 목표로 학교에 세워졌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은 요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한 겁니다. 네. 자, 먼저요 수정비전학교 설립 이유와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자주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큰 교회들이 대부분 다 구내에 학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필요성하고 같았어요.
제가 늘 그걸 느꼈거든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 학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설교 듣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들으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 어울리면서 그 악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학교 다니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말이 끝날 정도로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데서 유행이 되면 10년, 20년 되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동성애가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학교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세울 이때쯤에는요, 조기 영어 교육붐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자녀들을 미국이나 외국으로 많이 보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 돈도 많이 바깥으로 새지만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도 영어를 가르치는 이 대안학교들만 있었는데 우리는 영어만 하면 안 되겠다. 영어도 잘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잘해야 이거 진정한 이 능력자가 되지. 초등학교부터 영어만 계속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면 진정한 국제 경쟁력에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교육하고 어려서부터 그 속에 예수를 심어주고 정말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비전을 심어주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는 큰 비전을 심어주고, 또 국제은행 영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심어주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저는 뭐 학교를 많이 나왔지만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 비전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처음에는 수정 국제크리스천학교 이름이요. 그래서 당회 때 2009년 9월 당회 때 이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나름대로 마음을 모으고 10월 달에 국제 크리스찬 학교와 우리 교회가 수정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음으로 학교 잉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수정 비전학교 개교 기념일이 10월이 된 이유가 당에서 9월에 인원되고 10월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10월에 개교 기념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에서 그런 결정이 나오고 난 후에 2009년 12월 20일 낮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자녀 교육과 수정 국제 크리스찬 학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 우리 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유들과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앞으로 교육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끝부분에 우리는 늘 선교하는 교회인데 나가는 선교비 많다 보니까 교회는 재정적으로 항상 짤짤짤짤 맸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우려면 적어도 뭐 교구도 사야 되고 기자도 사야 되고 뭐 준비하는데 한 2억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럴 돈을 교회에서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이는 성경적 자녀 교육에 정말 뜻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한 1,000만 원씩 정도만 후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동안에 아니 생각지도 못한 분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한 20명이 그냥 1,0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명제성모병원의 장혜실 권사님은 2,000만 원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기본 설립 기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1,000만 원씩 후원한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 이분들의 자녀, 손자가 수령,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이름 바꿉니다. 수령 비진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렇게 그것도 이사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것도 지금도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분들이요, 자기 자녀 교육 뭐 전혀 관계없이 이 취지에 공감해가지고 그냥 거액 1,000만 원씩을,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요, 1,000만 원씩을 갖다가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기금 마련되고 2009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첫 입학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3월에 개교를 했는데 1학년부터 4학년을 모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반에 15명씩 정원으로 하고 모집을 했는데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모집될 리가 없지요. 초등학교 가면 공짜로 가는데 이 오면은 돈을 내야 돼. 거기다가 초등 가면은 정식 학교 교육교회라서 6학년만 다니면 졸업 인정된 이는 그는 졸업장도 안 주는 그런 학년 인대도 못 받는 대안학교요. 그게 안 보내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어려서 영어 한다고 하니까 보내고는 싶은데 너무 학비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뭐 20, 30명이 모집됐는데 일반 대안학교 같으면 20, 30 모집되면 4개 학년이 아니라 2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학년에 2명이든 3명이든 관계없이 딱 학년별로 담임선생님을 두고 그것도 원어민 교사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재정적 어려움은 말로도 못하는 거예요. 학생은 없지. 2명, 3명이든 학년별로 담임선생님 두고 학교를 운영을 해야지. 참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첫 시작할 때 이거 키트를 잘 잡아야 된다.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교육하는 이중 언어 학교다. 그래서 첫 교장선생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을 동시에 아는 분을 교장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첫 교장을 모신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은 서울 사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교사를 했어요.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다 거기다가 목사님 사모님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을 초대 교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첫 그 기초를 잡은 겁니다. 저는 이 큰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을 동시에 아는 교육 전문가가 우리 교과 과정을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게 학교냐? 졸업장도 뭐 학력도 인정 못 받는데 이런 비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더더구나 좀 돈 좀 있는 사람은 뭐 처음 생긴 학교 같잖아. 학교에 뭐 보내지 않고 좋은 데 보내고 다른 데 보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생활이 어려운 분은 자녀를 보내고 싶어도 학비가 있으니까 못 보내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부모들이 가난해도 우리 자녀를 꼭 수정 학교 보내고 싶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신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100% 장학금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못 들어오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몇 명 모집된 거죠. 그런데 이게 학생 계속 안 오지, 재정은 어렵지, 교회에서도 왜 해야 되느냐는 또 이야기도 계속 나오게 되지. 또 이제 저도 도대체 이거 우리 학교 학생 실력과 다른데 비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행재 의원이 그분 장로님인데요.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틀 엠버서 꼬마 대사 선발대회가 있다. 그곳에 수정 학생들도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냐면은 6.25 참전 용사들이 세계 각국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나라로 찾아가 가지고 영어로 우리나라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 뽑을 때 예를 들면 한 10,000명 정도 오면 그중 한 100명 정도 뽑히는데,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딱 한 사람은 대상 이런 거예요. 그런데 최우수상과 대상 받은 사람은 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런데 10,000명 정도 오면 한 100명 정도 뽑히니까 1% 정도 뽑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은 한 20명이 가면 여러 명이, 그중 10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 오는 학생들이 외고, 국제고등학교, 영어 잘하는 애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합격 비율이 다른 데보다도 10배 정도 높은 거예요. 그냥 이제 뭔가 되긴 되는 모이다. 그러면서 장려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계속 상을 받는데 나중에는 대상까지 받았어요. 한 사람 받는 대상까지 받는. 그러면서 그럴 때 제가 그냥 예배 때 그런 일일 때마다 그냥 예배 때 그냥 피할했어요. 우리 수정학교 학생들 나가서 우수상 받았다, 최우수상 받았다, 대상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학교냐? 이러다가.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첫 졸업생이 1회 졸업생이 나와서 중학교 과정에 1회 졸업생이 4명이에요. 4명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인천 외고를 들어간 겁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큰애기는 공주 자사고 같은 그쪽을 이제 갔고, 둘째 애기는 명대 외고로 갔는데, 외고로 합격되고 나니까 학교 교문에다가 플래카드 붙이더라고. 예를 들면 조인덕 누구 외고 합격 축축축 이런 식으로. 그는 몇백 명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요 4명 중에 3명이 들어간 거예요. 25% 아닙니까? 이야, 우리 학교 괜찮은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리 학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학교 제대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0명 정도 학생이 되고 교직원은 무려 27명이나 됩니다. 자,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수정 비전 학교를 잘 이끌어 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까지 약 15년 동안 우리 수정 비전 학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 다음요, 수정 비전 학교와 다음 세대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다음 세대 그러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뭐 요즘 자녀 많이 안 나니까 자기 애기 잘 키우고자 하는 소원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세대 교육이 이 수정 학교와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저는요, 학교를 세울 때 우리 학교는요, 안 믿는 학생을 받아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확실히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국제 은행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해서 이들이 장차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만드는 것이 학교 설립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예수 믿는 학생을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 학교 꼭 들어오고 싶으면 믿겠다는 것을 먼저 다짐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도 믿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겠어요? 저는요,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4년에 1회 졸업생 중학교 과정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은퇴한 해가 2017년인데 그때는 4기 졸업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졸업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몇몇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학교를 그동안 다녔는데 우리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든지 학교에 대한 느낌, 우리 학교가 끼친 영향 등 뭐 자랑거리든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답이 대부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주로 3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시기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수정 비전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의 틀이 잡힌 것이 저는 제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이야기가 우리 세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학교 다니면은 교회 학교까지는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대학교 가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흩어지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아픔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들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들이 아는 거죠. 우리 세대의 청들이 신앙의 토대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수등비회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이 잡혀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등비회로 다니면서 비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그냥 감동이었어요. 어떤 비전을 갖게 됐냐, 이거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지. 우리 한 학생은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처음 왔으니까 단에서 영어로 말하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기 말로 우리 학교 올 때 영어 등급이 자기 꼴찌 등급이었대. 사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 3년 다니면서 최고 등급까지 올라갈 때, 그걸 졸업했을 때 발전상을 받고 졸업했대. 그리고요, 한 남학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남학생은 군대 가기 때문에 좀 늦잖아요. 남학생 졸업하고 제대로 사회에 나간 사람들도 없고, 이제 여학생 군대가 없으니까 좀 이제 더 진출했죠. 자기는 학교를 다니는데 뭐 국제고등학교 외고도 이제 엘리트 코스를 나온 학생들이 많은데 영어에 관해서는 자기가 이 자신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시험 같은 거 칠 때 영어 계통에 이제 그 시험을 치고 또 뭐 할 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는 시험이 있는데, 다른 학생은 공부를 하고 뭐 그러지만 자기는 공부할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거죠. 왜? 그게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영어에 관한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자세라는 거죠. 야, 내가 학교 설립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비전을 이들이 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슴에 붙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학생들 가운데서 14년도 첫 졸업생이니까 이제 뭐 사회 진출한 학생이 별로 없죠. 근데 그 중에서 남학생 빼고 이 학생 한 3명만 이야기하면요, 한 학생은 지금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치대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첫 의사가 됩니다. 또 한 학생은, 이 학생은 사회 졸업생일 텐데 미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인데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고등학교를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유명한 코넬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등록금 전체 장학금, 기숙사비 전체 장학금, 생활비까지 받고 석박사 과정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물리학 전공이에요. 또 한 학생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우리 학교 부목사였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였는데 나중에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시골 교회로. 그러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교회 갔어요. 시골 교회 학교 갔어요. 거기서 영어를 잘하니까 뭐 두갈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대학 갔는데 대학에서 두갈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해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부산 광역시장, 그런 시장하고 각 도지사 협의회 사무실이 있대요. 그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국제교류 담당 전문위원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뽑는데 110명이 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합격됐는데 그 사람이 우리 수정비전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를 했더니 그 일이 자기한테 너무 적성이 많고 재밌대. 그래서 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대요. 그런데 26살인데 그 5급이요. 행정고 자격돼야 5급 됩니다. 5급이 5급. 그런데 이 세 학생들이 다 부모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수정 비전학교 돈 많은 사람만 학교 아니에요. 예, 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요, 졸업생들이 그동안에 많이 배출 안 됐죠. 그런데 외고, 자사고, 유학, 특성화고 이런 특별한 데로 들어가는 학생이 전체 졸업생 약 3분의 1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 가는 사람들은 우리 여기니까 이 원당 고등학교 많이 간대. 주로 많이 가는데, 전에는 이 근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게 학교냐 그랬는데, 우리 학생이 그 학교로 가면은 학생이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고 품행이 다릅니다. 선생님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수정 비전학교 어떤 학교냐 이러면서 우리 학교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원당고등학교 1학년 주임이 우리 학교를 찾아왔대.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학생이 이렇게 다르냐고, 품행이 이리 방정하고 발표력 있고 이렇게 다르냐고 일부러 찾아왔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수정비전학교는요, 인천시에서 기독교계통의 최고의 대안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정말 성리적 관점에서 제대로 교육하는 이 대안학교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인천시 교육감이 우리 수정비전학교 일부러 찾아왔어요. 나하고 만나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원을 요청하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수정비전학교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두드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정교회학교 교사 20대 교사의 약 절반은 수정비전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우리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다음 세대 그 교육이 자연스럽게 수정비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되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놀라운 일이라고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수정비전학교와 수정교회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수정비전학교가 수정교회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제가 어느 기자를 만나가지고 수정비전학교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정비전학교 취재하러 왔어요. 취재로 와가지고 취재하다가 본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우리 학교 보려고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또 국민일보 한 기자는 그 소리 듣고 자기 자녀 우리 학교 보려고 또 이사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어. 그때 이분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은 뭐 대한항공에 다닌다나요? 근데 이제 딸이 하나 있대. 자녀 딱 하나인데 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했대요. 3살, 4살 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고 결국 말 못하는 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았답니다.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면 초등학교 입학이 되는데 딸이 말을 못하니까 어느 학교 어떻게 보내야 되냐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의 마음은 자녀 사랑하니까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대안학교 수정학교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수정학교 대안학교니까 수정학교 딸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정학교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했더니 전화 받는 분이 일단 교회부터 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기 학교 보낼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대요. 나왔는데 처음 오는 날 유복순 전도 목사님이 그냥 방 강제로 등록시켰더래요. 아니, 나 등록을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면 등록해야 돼요. 하고 그냥 등록시켰더래요. 그런데 애기 학교 보내신 마음에 그 뿌리지 못하고 등록하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그때 은퇴하고 내가 저를 모르죠. 그때 조금 있으니까 제가 주일 2달마다 하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처음 저를 얼굴 본 거죠. 근데 그때 그분 말씀이 나만이 고침받은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만을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갑자기 아멘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스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상처받고 그 다음 일반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아가지고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딸 학교 보낼 마음으로 교회에 넣은 거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멘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막 그냥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여보 나 운전 못하겠어 당신 운전해. 그러면서 운전을 자기한테 맡기고 차 뒷자리에 앉더래요. 앉는데 어제 앉지 않고 뒷자리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손이 울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반기독교적인 자기 남편이, 똑똑한 자기 남편이 그냥 막 계속 울더랍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울더래요. 그냥. 그 소리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며칠 운 거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남편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딸 입학시킬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딸이 엄마 배고파 말을 처음으로 하더래요. 부모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는 기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냥 입학할 때 돼서 말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왕년 6학년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분도 수정 비전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또요, 의사나 변호사나 파일럿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법 계신데 그분들 중에 한두 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자녀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에요. 수정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수정학교는 알게 모르게 수정교회 부흥에 어머니 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학교가 크게 발전하면은 수정교회는 또 함께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비학 출신들이 정말 든든히 믿음을 자리 잡아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학교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일꾼들이 돼서 수정교회도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수정비전학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요, 먹더니 마치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 영광이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정비전학교 이 교훈이요,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인류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출세하는 목표가 아니다.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졸업생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다 할지라도 졸업생들이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30년 후가 되면 수정비전학교 출신들이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큰 일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정비전학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수정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교, 수정비전학교가, 수정교회가 세울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더 기도해 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부흥이 되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수정비전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정비전학교 교가 이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가를 볼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수정비전학교를 세운 수정교회를 위해서, 또 수정비전학교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수정비전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발전해서 기도하실 분, 아멘. 아멘. 돈 없어서 못 보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앞에 세 학생이 다 가난한 학생입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비록 좀 어려워도 수정비전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분은 두드리면 됩니다. 저는요, 그런 두드리는 사람, 거의 대부분 다 학교 다 들어왔습니다. 자, 학교 교가 들읍시다.